2024년 3월 3일 위협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챗GPT의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. 이제 그 1티어 기업들이 상승을 하니까 밑에 공급하는 회사들, 그 기업들까지 2, 30%씩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주가가 좋아졌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에도 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좀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는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상승한 것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따라서 상승해서 2,700을 깨냐 안 깨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만약 못 깨면 부정적입니다. 그리고 못 깰 만한 이유가 여기에 또 확인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용위험, 기업이 신용 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. 우리 현대차랑 기아는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서 올라갔고요. 한 개 기업은 이 신용 등급에 그 근처도 못 가요. 신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한 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한 개 기업들에게 대출을 준 금융권 기업들이 힘든 거죠.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따라서 부실이 꽝 터져버리면 리세션으로 간다. 그래서 이 전체가 한 몸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일본 상황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동일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걸 가져갈 거고요. 중국은 지난주에 또 한 번 더 위험했습니다. 그러나 주가는 이제 그 전환이 가지만 결국에는 그 와중에서 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갈 것 같거든요.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미국 부동산도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CTS가 안 바뀌었어요. 이게 다음 주를 좀 좋지 않게 보는 거고요.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그렇게 썩 좋게 싹 바뀌지가 않았습니다.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다음 주의 관전 포인트고요.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급락을 했다면 긍정적이겠지만 원달러 환율은 1,430원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.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도 힘들고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,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은 덜 투자한 것 같아요. 미국에 대해 부동산에 투자한 것들이 위험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기업 부채 급증이고요.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한데 못 하고 있죠. 함부로 금리 인하했다가 싸대기 맞습니다. 그런 부분들 글로벌 시장에서 맞기 때문에 어, 어떤 미국이 조금씩 내려와 줘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. 안 올리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. 우리가 미국 올리는 만큼 올린 게 아니에요. 미국 올린 만큼 못 올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체질 개선하고 실적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는 요원한 상태고요. 우리나라는 조금 버블이 잠겨져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뭐 버블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높은 기업들이 많아요.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줄소산 대응 방안이 이제 좀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건 중소형은행들이 이제 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입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라는 거고, 지금 이제 이 플랫으로 끝날 것 같아요. 이 플랫으로 끝나면 여기 있는 평지를 올해까지 다지고 내려올 거예요. 그 전에 골골골골 소리를 전 세계에서 다 할 거고 우리나라도 그 안에 포함될 겁니다. 202조고요.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,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4.9% 줄어들고 1,500만 원 줄어들었다는 거 보이시죠? 그 다음에 소상공인도 3천억 이자 환급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자 환급이에요. 대출되어 있는 게 사라진 게 아니죠.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, 지금. 이게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, 이거를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이,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처럼 해서 1년에 조금씩 풀어줘야. 이게 무조건 계속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. 한시적으로는 도움돼요. 우리나라가 그때 코로나 때, 코로나 지원금 한 50만 원? 인당 얼마씩 나오고, 가족당 얼마 나가는 거 다 어떻게 해서 소고기 사 먹으면서 소고기 가격이 급등이 일어나죠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지역 경제를 돌릴 수 있게 소모성 자금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됩니다. 지금은 그 자금이 거의 메마르고 있어. 메마르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순간에 봉착하고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. 이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려지면서 건설이 안 되죠. 건설을 안 하면 건설에서 일하는 일용 노동자들이 여기 제일 많잖아요. 이 일용 노동자들이 월급이 안 나와요. 그러면은 순환이 안 되겠죠. 이 부분이 같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리나라 일 구조 체계가 일용 노동자들의 많은 비중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죠. 이 사람들은 아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.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입니다. 이 일용 노동력들을
국내의 인원으로 바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획기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성장이나 인구 정책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그렇게 보입니다. 그다음에 연착륙과 경착륙 확률 동일하고요. 연착륙에 지금은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경착륙으로 마감되는 그런 방향이 될 거고요. 결국에는 다 가지고 그때 GPT 한 개 남았는데 GPT가 성공을 해서 지금의 미국 시장이 나왔어요. 이거는 미국 시장만 가능한 거였죠. 그래서 미국이 또 끌어올린 거고요. 근데 이 와중에 버핏이 현금 보유를 증가했다는 거. 이게 미국이 작년에 힘들 때 버핏이 많은 그냥 중소형 은행을 지원해주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다시 현금으로 늘리네요. 이거는 부정적이겠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2001년도 때 워린 버핏이 2020년 말에 버핏이 현금 보유하니까 그 다음 해가 좀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.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. 그거 꼭 생각하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부실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다. 그렇게 보시고 20, 30대 수입차 구매가 늘어나는 거는 예전에는 20, 30대가 그 코로나 때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소득이 급격히 되는 거죠. 가상화폐 같은 경우. 근데 지금 가상화폐는 100%가 한계예요. 주시장하고 거의 주시장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상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다. 이제 뭐 10배는 쉽지 않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작년 거저 수준은 19% 감소하고 경기 침체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가 건설 쪽에서 일어나면은 일용직 노동자들 소비를 안 하고 전체적인 지역 경제 자체가 힘들어진다. 그렇게 보십니다. 그런다고 해서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가감하게 부여할 수 있냐? 없습니다. 디폴트 약간 비슷하게 나와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의 그 자재들의 가격이 후려치기 당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가격이 약간은 조금 내려앉을 거예요. 건물의 가격 조금 내려앉고 인건비는 그대로일 거고요. 그래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대로가 되는 거거든요. 그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다.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본의 금리 인상인데요. 이 편은 2% 인플레가 이제 거의 이제 눈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 목표 미달성이라고 하지만 달성되면 어떻게 될까요?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. 마이너스 금리 종료가 되면 디플레 선청을 해야 되고 근데 기시다가 지금 함부로 못하는 게 제일 인기가 없어요. 지금 지지율이 제일 낮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못 가는 거고요. 여기 보시면은 5.5%로 지금 4개월 갔죠. 5개월. 딱 이만큼 더 간다고 보거든요. 요 길이만큼 가야 되니까 내년도 이맘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. 이게. 그러면 진짜 이 구간에서의 지옥도가 나올 거예요. 지옥도라고 말씀드립니다. 얘는 버티는데 다른 나라들이 못 버티고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는 우리나라 시장에 거의 많이 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위험 상황에 대해서 미국 것만 보시면 안 될 것 같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 금리 동결인 상태고요. 마지막 변경은 작년에 거의 다 대부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고 있지 않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일본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버틴 거죠. 마이너스 금리에서 얘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. 그게 이제 미국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부동산입니다. 1위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청산 청구 위기에 들어가면서 1위가 바뀌었죠. 또 그런 거예요. 지금 이 기업이 똑같이 이제 또 위험의 상황에 놓여 있고 이 1위 기업이 조금 1위다 보니까 지역 지자체들이 지방 정부들이 투자했던 건설 사업에 다 뛰어 들어간 거예요. 성장은 했지만 돈은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부실이 되면서 분양이 안 되는 거죠. 그게 동일한 겁니다. 이게 거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중국의 함정에 빠졌고요. 그 부분이 끝나야 전체적으로 중국이 성장이 가능할 거고 이게 5년에서 10년 정도의 먹거리일 것 같아요. 단 중국이 그 외에도 성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삼성 손실로 처리했고 하나는 추가 출자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미국 부동산의 폭탄도 같이 째깍째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순수 자본으로 다 들어갔으면 관계는 없겠지만 버티면 되잖아요. 근데 대출을 통해서 들어간 것도 참 힘들겠죠.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투자해서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지만 사실상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힘들어지는 건데 자산의 가치는 결국에는 그 시설을 쓰는 사람들의 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시설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산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는 거죠. 그 부분들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.
우리도 지금 요 앞부분에서 명동에서 꼬마 빌딩이 안 팔린 것처럼 계속 유찰이 난 것처럼 동일하게 부동산을 볼 때도 이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내년까지는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요. 그 이어지는 동안에 좋은 목에 있는 경매 물건들은 꼭 한 번씩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오늘 위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